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왜 리비안이라는 전기차 스타트업에 열광하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리비안은 18년 11월 LA 오토쇼에서 R1T, R1S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19년 이후 아마존과 포드 등으로부터 115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 출자를 받고 고객으로부터는 5만 대, 아마존으로부터는 10만 대라는 사전 예약을 받은 상태에서 지난 9월에 막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0월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IPO를 신청하자마자 시장에서는 리비안의 시총이 800억 달러 정도로 포드와 GM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테슬라와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회사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리비안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도 시작합니다. 리비안의 가치가 이렇게 높게 평가되는 이유, 여러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에는 두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전략이 분명하며 이를 실행하는 일관성과 경쟁사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브랜드 전략을 지탱하고 있는 우수한 디자인과 상품성이 있고, 세 번째는 아마존과 포드와의 제휴 추진이 시너지가 되어 최대의 자금 조달로 적자가 계속되는 부분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에는 브랜드 전략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우수한 디자인과 상품성에 중점하여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리비안은 리먼 쇼크 직후인 2009년 MIT를 막 졸업한 로버트 조셉 스카린지가 만든 회사입니다. 스카린지는 포르쉐 개조에 열심이었던 10대 때부터 차를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MIT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무렵부터 그는 기후변동에 의한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테슬라처럼 스포츠카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가솔린 1갤런당 60마일을 달릴 수 있는 하이브리드 카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그먼트는 크게 감소하고 있었고 독일의 빅3를 비롯하여 쟁쟁한 경쟁업체들도 많았습니다. 리비안이 스카린즈가 상품 전략과 컨셉을 바꾼 것은 창업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인 201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변경한 컨셉은 차량을 먼저 개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라고 이름 붙인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만들어 다른 메이커에 판매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좀 더 고민의 시간을 거친 후 SUV와 픽업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SUV와 픽업 세그먼트는 미국 전체 판매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큰 시장이라 그의 판단은 일견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픽업 세그먼트는 빅3의 자존심이 강한 세그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드사이즈급 픽업 시장에서는 토요타의 타코마가 절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 업체들도 나름 선점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규모는 60만 대 정도로 작습니다. 반면 250만 대가 되는 라지급 픽업 시장에서는 미국 빅3가 대당 7,500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황금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토요타, 닛산도 참가하고 있지만 최후까지 지켜야 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로스타운 모터스와 볼링거라는 신생 업체들도 이 세그먼트를 겨냥하여 진입하였습니다만 이들이 지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특정 용도의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스타운 모터스는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찬조연설까지 하면서 미국의 힘을 대변까지 해줬지만 자금난에 빠지면서 그들이 매입했던 공장을 대만이 홍해 정밀에게 팔아야 했습니다. 홍해가 조립하는 형식으로 차를 판매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앞날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볼링거도 B1, B2란 차를 발표했습니다. 나름 빈티지가 있는 스타일로 하여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외관에 리벳 자국을 그대로 남겨두는 디자인과 윈도우를 자동 대신 수동으로 작동하게 하는 등 나름 디펜더 같은 매력적인 차로 만들었습니다. 테슬라는 배터리와 오토파일럿에 들어가는 칩까지를 포함한 핵심 부품들을 수직 통합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파괴적 이노베이션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사이버 트러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누구도 당장 따라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그렇다면 리비안은 어떤 전략으로 이 시장을 뚫고 들어가서 성공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R1T는 창업 11년 만에 드디어 양산할 수 있었습니다. 17년 미쓰비시가 폐쇄한 공장을 구입하여 집에서 그랜드 체로키와 랭글러의 생산 기술을 주도했던 사람을 채용하여 개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반도체 부족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기간 중 닛산, 토요타, 테슬라 출신의 생산 기술자가 추가되면서 테슬라의 모델 3와 같은 생산 지옥 현상은 크게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8년 말 750명이었던 종업원은 현재 8,000명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버추얼2를 활용하면서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했던 GMC 험머 EV보다 포드의 F150 라이트닝보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보다 먼저 판매에 들어간 점은 의의가 매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비안은 일렉트릭 어드벤처 비클이라는 슬로건으로 어느 시대나 변하지 않으면서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인 모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카렌지는 픽업 트럭 시장을 다기능으로 도구나 화물, 애완동물까지도 싣고 다니면서도 차의 얼룩이나 더러움을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차들이 모여있는 장소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차들에게는 실질적인 럭셔리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그는 럭셔리 차는 비교적 보통의 차량에 호화로운 옵션을 많이 붙여서 가격을 올린 차라고 그는 정의했습니다. 여기에 찬스가 있다고 생각하여 픽업 트럭을 새롭게 제로에서 설계한 럭셔리 EV를 판매하여 이익을 올리겠다는 것이 그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마케팅의 시선으로 분석하면 리비안은 개성을 어드벤처와 럭셔리로 설정하여 타 업체들과 차별화의 역점을 둔 몇 가지 기술을 바탕으로 모험심을 중시하는 특정의 고객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어드벤처 속성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고 저희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브랜드 기억나십니까? 미국에서 액티브 라이프를 열정적으로 즐기는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수바루의 전략과 매우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리비안은 여기에 중국 니오가 럭셔리 이미지를 기본으로 고객 체험을 판매하는 부분을 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전략은 제가 늘 강조해왔던 것처럼 고객이 각 접점에서 일관된 메시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브랜드 전략을 실행할 핵심 기술과 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리비안은 R1T를 라이프 스타일 차로 포지셔닝하여 파타고니아나 렌지로버를 생각하면 알 수 있듯이 아웃도어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적어도 그런 이미지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라고 포지셔닝 했습니다. 리비안이 광고, SNS에서 홍보하는 내용, 차량의 외관 그리고 기술과 시설에는 이런 전략을 이해하기 쉬운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픽업 트럭과 SUV는 통상 노동자와 가족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TV 광고에서는 먼지투성이의 남자가 건초 더미를 운반하거나 여성이 식품과 일용품을 차에서 내리려고 발을 리어 게이트에 갖다 대는 장면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리비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리비안은 R1T나 R1S를 트레일러를 견인하며 여행하는 장면이나 캠파이어 하는 옆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등 주로 오지에서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고의 등장인물은 노스페이스의 재킷을 입고 레이 텐트에서 자는 듯 보이게 하여 자기가 모험을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8년 11월 LA 오토쇼에서 리비안이 R1T, R1S를 발표했을 때 이 차들의 디자인은 2025년쯤 무대로 한 영화의 소도구에 최적한 스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이즈는 포드 F150과 거의 동일하고 충분하게 미래적으로 보이는 디자인이면서 소비자가 혼란스럽지 않을 정도의 스타일을 실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드 F150이나 GMC 험머 EV는 트레디셔널한 요소를 지키고 있는 반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은 매우 미래지향적입니다. 이렇게 중립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아무래도 16년에 채용한 찝의 디자이너였던 제프 햄노드의 리더십 영향이 있지 않았나 보입니다. 외관에서 무엇보다도 눈을 끄는 것은 프론트의 화이트, 리어의 레드 컬러의 램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측면이 일부까지 과감하게 적용한 LED 라이트는 액센트적인 요소가 됩니다. 프론트에는 덮어 씌운 것 같은 타원형의 헤드램프가 미래를 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군더더기가 없으며 역시 기존 차와는 다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디자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기술적 차별성은 아무래도 135kWh의 고용량의 배터리와 전후 4개의 모터, 독립형과 에어 서스펜션, 보온성이 높은 하부 구조 등으로 이루어진 스케이트보드형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835마력, 1231Nm의 파워를 자랑하며 4개의 모터는 각각 독립적으로 토크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에서 트랙션을 제어할 수 있어 악로 험로에서의 큰
차별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차별점을 더욱 어드벤처러스한 분위기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양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아란티에는 기어 판넬이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실 부분과 운전석 사이에 설치된 공간으로 여기에는 캠프 키친을 비롯하여 스노우보드 등 여러 가지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 중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캠프 키친입니다. 이 사양을 개발하기 위하여 리비아는 요리 프로그램 담당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니 말이죠. 자동차 회사에 요리 프로그램 담당이 있어야 하는 시대, 재미있지 않습니까? 럭셔리를 표방하는 것만큼이나 이 캠프 키친의 옵션 가격은 $5,000로 비싼 편입니다. 이 캠프 키친을 지탱하고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리비안 기어 터널이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별도로 $1,500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캠프 키친에는 1445W의 인덕션 2개, 가압 펌프를 가진 용량 약 15리터의 물탱크, 쉽게 분리하여 제거할 수 있는 싱크대, 스노우피크 주방 세트 30점을 수납할 수 있는 코르크가 깔린 서랍을 갖추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스크램블 에그와 따뜻한 커피 한 잔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세트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액티브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층들은 리비안을 체험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리비안의 아이디어는 좀 지나칠 정도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브랜드 이미지와 일관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아란티의 키는 4가지 종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키, 카드키는 당연하게 있습니다. 이외에 카라비나 타입의 키, 팔찌같이 디자인된 키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번이고 강조드렸습니다만 철저하게 일종의 모험심을 즐기는 많은 리비안 타겟 고객에 맞춰 개발한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한답시고 오프로드에 나섰다가 배터리 잔량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이러한 컨셉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리비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과연 어떤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을까요? 리비안의 충전소 설치는 테슬라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고속도로를 따라 600개소 이상의 장소에 3,500기 DC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략으로 리비안은 리비안 웨이포인트라 이름 붙인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중한 체험이 나쁜 이미지로 변하지 않도록, 즉 브랜드의 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운틴 바이크와 하이킹 코스, 카약 포트, 인기 있는 암벽 타는 바위산 등 액티브한 레저 장소의 근처의 주차장에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이미 테네시주의 56개 국립공원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너가 이러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기는 사이에 그가 타고 온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리비안의 고객 기반을 향한 직접적인 어필이고 브랜드와 전기차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충전소 덕분에 전기차로 가기 어려웠던 장소, 환영받지 못하는 장소에도 갈 수 있게 하고 또 가보고 싶게 만들고 있다고 보입니다. 테슬라에 오토파일럿가 있다면 리비안에는 드라이브 플러스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 기반을 베이스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다른 주로 확대하고 있는 보험 비즈니스를 리비안은 처음부터 40주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리비안은 차량뿐만 아니라 보트, 바이크, 캠핑카 등의 레크리에이션 설비를 커버하는 옵션도 운영합니다. 이것은 기어 가드라 불리는 하드웨어와 그것에 연동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화물실 측면에 내장되어 있는 화물 고정용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블로 탑재된 자전거나 기타 도구에 접속하면 시큐리티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시큐리티 시스템은 차량에 있는 열대 외부 카메라에 접속되어 있어 누군가 접근하게 되면 녹화를 시작합니다. 녹화된 영상은 중앙 디스플레이로 표시되고 보존이나 공유도 가능합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자동차 대변형의 시대에 리비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는 듯합니다. 앞서가는 폭스바겐, 토요타를 따라잡기 위하여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이 상상 이상으로 매우 높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에도 브랜드 전략은 더욱 중요시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